안녕하십니까, 야맨드바입니다. 지난 시즌에 레이커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르브를 중심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영건들, 베테랑들이 모여들면서 골드 앤 퍼플 군단의 부활을 꿈꾸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7승 45패로 서부 10위, 풀업 진출 실패였죠. 르브론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IT 강국의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로부터 무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920 시즌, 그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달라진 레이커스를 알아봅시다. 3년 전 르바를 처음 볼 때 저처럼 LA 레이커스가 꾸준한 강팀이라 생각한 르바 입문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근 몇 년간을 정말 행루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런 레이커스가 한 시즌 만에 우승 후보가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팀을 싹 갈아엎었기 때문이죠. 루크 윌튼 감독을 경질하고 플랭크 보겔을 감독 자리에 앉힙니다. 보겔은 인디애나와 올랜도를 맡은 경력이 있는데 공격보다 수비에 더욱 특화된 감독이라 평가받습니다. 명장까지는 모르겠는데 능력 있는 감독은 맞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부터 레이커스는 수비 코트에서 큰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만 던져주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질비한 로스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보겔과 랄의 만남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만큼의 좋은 조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선수들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유망주인 잉그램, 론조볼, 조시아트에 지명권 3장을 넘깁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넘긴 셈인데 그래도 랄의 팬들은 AD와 릅의 만남 그리고 라바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랄은 릅갈에 올스타급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해 픽3를 구축하길 원했지만 벙어리한테 제대로 한 대 얻어맞고 되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랄의 황골 탈퇴를 위한 의지는 강력했죠. 얼른 제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것에 집중했습니다. 데니 그린, 킹쿡, 에이브리 브래들리, 커즌스, 드와이트 하워드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라존 론도, 맥기, KCP, 카루소와도 재계약을 맺습니다. 대여는 놓쳤지만 나름 한 팔딱거리 많은 물고기들로 어항을 채웠죠. 레이커스와는 정반대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골스를 생각하면 이런 랄의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랄은 릅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템포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갈매기라도 돼서 날개를 단 것 마냥 상대 코트로 빠르게 넘어가 있는 AD에게 르브론의 롱패스가 이어져서 순식간에 득점을 올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공격으로 1쿼터부터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버리는 경기들도 있죠. 경기 템포가 조금 떨어진다? 르브론의 닭돌과 갈매기의 히어로볼, 빅맨들의 높이를 이용한 엘리우 플레이 등으로 경기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 한결 나아진 3점 라인 생산력과 소폭 상승한 자유투 성공률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새로 이적해온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좋은 수비 능력을 지녔다는 점도 랄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이나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팀이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뭐 에이스가 빠져서 안 흔들릴 팀이 어디 있겠냐마는 랄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농구가 아닌 점, 그리고 올 시즌 르브론의 경기 운영 비중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마지막으로 원투 펀치인 갈매기와 르브론이 모두 경기당 35분 이상을 꼬박꼬박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등장합니다. 현재 랄의 입장에선 팀의 에이스가 휴식을 취해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미러키가 부데놀저의 시스템 하에 철저한 출전 시간 관리를 받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기 레벨을 유지하듯이 말이죠. 또한 프로과 같이 강팀의 강한 압박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변수입니다. 레이커스가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러키나 클리퍼스와 같은 파이널급 매치에서는 웃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한 시즌 만에 서부 1위를 달리게 된 랄의 주요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레이커스가 한 시즌 만에 강팀으로 도약했는지 야매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지난 시즌 기량이 확 떨어진 모습과 금강불교의 금이 간 듯한 모습으로 명성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였는데요. 올 시즌은 사타구니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밝히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엔 어시스트에 눈을 떠서 쿼터백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빠른 트랜지션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는 랄의 중심입니다. 저는 솔직히 부상은 좀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했고 휴스턴의 모리 단장의 발언으로 생긴 중국과의 이슈에서 굉장히 쪼잔한 모습을 보이길래 실망하고 있었는데 84년생의 선수가 아직까지 MVP 레이스에 이름 올리고 있으니 참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는 턴오버나 클리퍼스의 미러키와 같은 초강팀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릅이 없다면 서부 1위의 자리는 진작에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르브론의 커리어 평균 출전 시간은 38.5분이고 04-05 시즌부터 07-08 시즌까지는 평균 40분 이상을 거의 전 경기 뛰었습니다.
최근 심심하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킹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봅시다. 이 선수는 느바 남녀노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마어마한 괴물이죠. 랄이 한 시즌 만에 대권에 도전하는 팀이 된 건 8할이 이 선수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출신의 데이비스는 느바 최고의 파워포워드라 해도 이견이 없을 선수입니다. 이름을 줄여 AD나 갈매기라 불리는데 그의 눈썹을 보면 왜 갈매기인지 알 수 있죠. AD는 뉴올리언스의 지명을 받아 2012년부터 뉴올에서만 뛰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으로 돈도 인기도 내세울 게 없는 슬픈 팀이죠. 다만 꼭 한 명씩 슈퍼스타를 보유하기는 하는데 갈매기가 최근까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AD라는 대열을 보유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그릇이었다는 의견이 있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AD의 장단점을 소개하기는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단점은 잔부상입니다. 치명적인 큰 부상으로 시즌을 날린 적은 없으나 몸에 기스가 잘 난다고 할까요? 잔부상이 많아서 AD의 팬들은 그가 게임 중에 특정 부위에 손을 짚으면서 인상을 찌푸리면 자동으로 긴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 덩치에 저렇게 뛰는데 몸이 상하는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네요. AD의 장점은 단점 빼고 전부 다입니다. 그냥 정말로 그의 경기를 몇 번 보면 이해가 될 텐데 굳이 꼽자면 안 터지는 때의 3점 성공률? 근데 그건 가드들도 겪는 어려움이고 그는 3점이 안 들어가도 자기 몫은 충분히 하는 선수입니다. AD도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겸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페이스를 보이면 MVP 레이스와 올해의 수비상 두 부분을 동시에 석권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제가 느바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첫 시즌에 6월에서 뛰던 갈매기를 봤는데 빅맨에 대한 선입견이 소전박살 났었습니다. 느바를 좀 보셨던 분이라면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 느바를 이제 보시는 분이라면 이 선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괴물은 93년생이라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